LH2기로 폭탄을 맞은 여권에 선거 막판 일주일을 남기고 또 대형 폭탄이 터졌습니다. 자,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매우 이 문가리 정권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좌파 경제학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조는 한국의 좌파 진영의 경제 정책, 특히 그것이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쭉 제기되어 왔고, 문 정권에 있어서 정책으로 주 52시간 소주성 등으로 실천되어 왔고,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죠. 그런데 막상 보면 지금 경제 정책이 다 무너져 버렸고, 또 부동산 문제가 문 정권의 가장 큰 딜레마가 된 상황에서 이 권력을 감시하면서 비판에는 능하던 참여연대 출신들, 이 시민단체 출신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권력에 취해서 권력 감시를 상실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심에 한마디로 김상조의 전세값 폭탄은 기름을 끼얹었다. 5% 이상 전세값을 못 올리게 이 전세값 상한제가 실시되기 이틀 전에 지 아파트를 1억 2천, 8억 5천에서 9억 7천으로 1억 2천 14.1%를 올려받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왜 이렇게 올려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살던 집의 전세값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지 집은 남한테 전세 주고 자기는 또 강북에 따로 전세 사는데 그 자기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값이 올라서 목돈이 필요해서 올렸다 했지만은 김상조는 예금만 14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금을 14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성동구 금호동의 두산 아파트인데 보증금 3억 3천에 월세 50이었는데 2019년 12월에 월세 없이 전세 5억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추세하고는 아주 거꾸로죠. 주인이 참 착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아니면 김상조의 권세에 눌려서 그랬는지요. 자, 그랬는데 이후에 이제 자기가 살던 집에 전세가 지난해 8월에 5천만 원 10%가 올라서 5,5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해명하는 거는 3억 3천에서 월세 없이 5억이 됐다가 그 다음에 5천이 더 올라서 5억 5천, 2억 2천만 원이 올라서 목돈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김상조의 재산 신고, 이번에 공직자들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김상조는 13억 9천만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본인 명의로 9억 5천 정도, 배우자 명의로 4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세금 낼 돈이 없었다는 말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지난해 7월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해 2억의 금융채무를 오히려 갚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김상조가 받은 9억 7천이 시세보다 낮다라고 하지만은 강남의 김상조의 아파트는 1층이라서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겁니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비판을 할 때는 온갖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내세웠는데, 막상 자기들이 장하성부터 차례대로 이 나라의 경제의 실세가 되자 온갖 막장극을 연출하고 지금 퇴진당했습니다. 어제 참여연대 게시판에 올라온 참여연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글 중에 이제 더 이상의 참여연대 출신의 막장 정치인이나 관료가 뉴스에 도배되는 쇼는 더는 보기 힘들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전부 한 자리씩 다 해가지고 다 막장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서 더 없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요, 자기들이 전세 상한을 이 정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정책의 최고 탑이 누구냐? 김상조입니다. 그러면 이틀 뒤에 자기가 5% 상한제법을 통과시킨다는 걸 알면서 그게 통과시키기 전에 전세금 좀 더 받으라. 전세금이라는 게 그게 받아봤자 내줘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귀찮아서라도 많이 안 받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충분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상조는 작년에 재산 신고액이,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이제 공개된 게 23억 4,239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1억 5천만 원 이상이 1년 만에 또 증가됐습니다. 23억 4천. 그러니까 이게 신고 재산액이니까 공시지가로 되어 있을 거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높겠죠. 30억은 훨씬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 참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탐욕이다라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자신들이 제야에서 남을 공격할 때는 온갖 도덕성을 갖다가 요구하다가 자기들이 집권에서는 국민을 상대로는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도덕적인 정책을 쓰는 척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LH 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고위공직자, 공무원, 심지어 공기업 직원, 정치인들이 전부 한통속이 되어서 입으로는 부동산 투기 건절을 외치지만 자기들은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김상조의 사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가리 정권의 인사가 전체가 지금 완전히 잘못되었다. 특히 문가리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유시민, 유명대학 출신, 시민단체, 민주당 이 세 가지 조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이명박에 대해서 고소용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때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그거하고 유시민 똑같은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단체 출신 명망가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 핵심 축으로 부상했고 그 중에 참여연대 출신들은 아예 그냥 청와대 정부에서의 핵심 알짜 경제 파트를 책임지는 인맥으로 속했지요. 일기 청와대에는 장하성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이 정책실장, 조국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민정수석, 그리고 김수현 참여연대 정책위 부위원장이 전 사회수석, 그리고 청와대 수석 이상이 참여연대 출신에서 이 세 명이고요. 이들에게는 공도 있었겠지만 일반 대중에는 과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공직에 오르면서 과가 높게 부각됐죠. 자, 현재 주중 대사로 한 자리 더 하고 있는 장하성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다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그리고 강남 집값이 치솟던 2018년에 9월이죠.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냈다가 문매를 맞았고 작년 10월 달에는 법인카드로 강남의 특정 유흥업소에서 7천만 원을 반복 결제해서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청한 교수 12명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조국은 가분개 이야기를 했죠. 모두가 용이 될 필요 없고 가재, 붕어 이런 것들이 그냥 제자리에서 개천에서 행복하며 살면 된다. 장하성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조국은 2019년에 법무장관이 돼 있었지만은 자식 스펙 만드는 문제와 각종 재산 투자 의혹으로 사퇴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정책실장으로 장하성을 이어 승진했지만은 7개월 만인 2019년 6월 달에 물러났고 그 문재인 정권의 모든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라는 그가 자기는 정작 경기도 과천의 배량동의 과천 자이를 둘러싸고 온라인에 온갖 비판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현 정부가 재건축 억제하는 정책을 폈는데 과거 주공 6단지인 김수현의 아파트는 무난하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김상조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고 공교롭게 문 정권의 전직 정책실장 3명 1기 장하성, 2기 김수현, 3기 김상조 전부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자, 이 수석급 외에도 비서관급으로 황덕순이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실행위원인데 전 고용노동비서관,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데 전 사회혁신비서관,
이진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실행위원인데 청와대 전 사회정책비서관, 그리고 송인배 부산 참여연대 조직부장인데 전 제1부속비서관 4명이 청와대 고진을 했고, 행정관으로 시작해 청와대를 떠났다가 비서관이 돼서 돌아온 타견민도 참여연대 문화사업국 간사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타계민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지요. 자, 김상조 외에도 이효승이도 방통위원장 했는데 참여연대 자문위원, 정현벽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화려합니다. 또 대표적인 게 김기식이라고 참여연대의 얼굴이죠. 박은순과 더불어서요. 양대 산맥입니다. 창립 발긴 사무처장 정책위원장으로 했던 김기식도 험감은 원장에 임명되었다가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과 온갖 구설수에 휩싸여서 그만뒀습니다. 셀프 후원도 있었고요. 17일 만에 그만뒀지요. 그래서 경실련에서 10년 넘게 활동을 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요, 정부를 감시하던 시민단체 인사가 정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모순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하고 NGO, 시민단체가 서로 합쳐서 그야말로 의용 시민단체화 되는 슈퍼 정부가 탄생하게 되고 감시 기능이 사라진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된다. 이 시민단체가 정치하는 부분이 선진국에는 거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거다. 지금 문 정권이 신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